그리고 거듭되는 북의 심리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듣는다. 네, 조명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이 탈북자 가족들을 등장시켜서 지금 탈북자들을 또 협박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위협한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말도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협박 겸 위협 겸 하여튼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나선 거죠? 근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위협적인 국내외적 상황의 근거를 탈북자가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인권 중심의 어떤 규탄과 제재,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그 차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경험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그들이 적극적인 인권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면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식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그 유일 핵일 체계의 그 강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의 입을 막아라. 탈북자의 입을 막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북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이제 내가 잡고 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맞불로서 탈북민들을 인신공격하는 거죠. 인신공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탈북민들의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움,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인질이죠. 그 가족들을 내세워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막상 영상에서 동생분이 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얘기를 계속할까요? 영상 좀 보여주시죠. 우리 공화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아온 조명철이가 아무리 천만 가지 말을 꾸며내고 엮어대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동생 조동철의 말을 들어보자. 그 소식 두고 일체 밥도 못 먹고 다 이게 빈사지경에 처해당한다. 온 집안이. 아니 제가 무슨 인권에 대해서 전할 체면이나 있답니까? 부모, 자식, 처자 이거 돌봐야 될 의무는 자기는 없습니까? 기린 주제에 무슨 인권 타령인가? 제 할 바나 똑똑히 하고서 이렇게 개수작 치자라고 하십시오. 어떠세요? 아유, 참. 제가 처음 이 장면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기뻤고, 동생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정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고, 육체적으로 아직 건재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그 말은 잘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얼굴, 그것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맙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동생이 사라져서 고맙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나를 욕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어느 한 나라로부터도 욕먹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정말 비정상 국가, 비인권 국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정상적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로부터 욕먹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런 국가로부터 그런 당국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는 거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욕해주면 좋겠어요. 동생의 진심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당에서 시킨 거다. 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고마운 생각이 들고 단지 제가 우리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가족, 친척, 그 형제들 이런 것들을 돌보지 못한 책임은 그건 어느 때에서도 죄를 씻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수용소에서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을 버리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죄는 항상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동생을 출연시켜서 그나마 짧은 가족 소식이라마 전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이 신동혁 씨 가족도 또 북한이 등장을 시켰어요. 아버님이요. 예. 아버님. 네. 예. 어떻게 탈북자 가족, 가까운 가족을 막 우리 그냥 예상에는 막 총살시키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멀쩡히 살려둔 게 좀 이상하다. 예. 그런 의문을 좀 제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예. 과거에 예. 해외에서나 예.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어떠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면 예. 그 비판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이뻐서 보호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비판 대상인 북한 체제의 부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건재할 확률은 훨씬 크다. 그럼 이름 없는 탈북자들의 가족들은 그러면은 그런 어떤 처분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화하고 국제화해야 된다는 이유는 온 사람들이 가족부터라도 먼저 보호하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탈북민들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그 탄압이나 인권 유린 행위가 과거보다 좀 나아졌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우리 그 인권 운동의 성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그 체제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런 그 소규모 차원에서의 그러한 가식된 그런 보호 노력이 뭐가 큰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나중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살려놓고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 남북 대화를 사실상 중단시킨 빌미가 된 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 표현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북 대화는 삐라를 뿌렸다고 해서 그다음 북한을 비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빌미로 돼서 중단됐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남북 대화가 아니고 그 하나의 자기 욕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한 거죠. 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삐라나 무슨 비판했다고 해서 대화가 붕괴됐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 설정하면 안 된다. 이 말. 애당초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화가 목표가 아니라 현재 북한 체제에서 가장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어보려고 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난번에 얘기입니다. 그 3인방 넘어오고 했던 그런 네. 쭉 일련의 과정인 그 위급한 상황이 뭐겠습니까? 10년 동안 인권 결의안, 거기에 네. 이번 11차 결의안에는 그렇죠. 거의 뭐 다 같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그렇죠. 국가
거기 수령, 네. 그다음에 국방위원회 국가보위부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걸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서 네. 어떻게 표현됐냐면 넘겨서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 개인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일이가 묶이게 됩니다. 그 중국에도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나오면 체포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도로 상당히 그 위급한 그 시기적으로 급한 상황.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술을 썼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좀 그렇게 봅니다. 남북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북관계 이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남북 대화를 얘기하면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핵과 미사일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뭐 항상 쓰레기, 반역,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공급하면 안 됩니다. 인권 문제하면 또 역시 쓰레기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제에 아젠다에 올려놓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납북자 문제, 국군 포럼 네. 문제, 인권 문제, 핵 미사일 문제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대화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빼놓고 대화하면 뭘 남아요? 경협, 개북 지원 남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뭘과 딜되냐면 이상 가져가고 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이 되잖아요. 항상 그래왔고. 그래왔죠, 지금. 뭔가 경협 공식이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지원하기 전에는 이상 가족이 먼저 공식이 이루어져가지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핵과 미사일 탭을 올려놓겠다, 인권 문제 탭을 올려놓겠다는 말 어디서 찾지도 못했고 우리 외교부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인권 문제 얘기할 때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탭을 올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그걸 탭에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화라는 단어는 같지만 추구하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이런 그럼 이거 합치된 이 엇박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냥 이렇게 엇박자로 계속 가야 되나요? 두 가지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네. 의연하라. 의연하라. 즉 대화의 내용을 맞추기 전까지는 무조건적인 대화 얘기하지 너무 마라. 연연하지 말아라.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대화 내용을 합치시키기 위한 대화를 위한 물밑 대화를 해라. 대화를 위한 대화를 위한 물밑 대화. 해라. 대화하기 전에 물밑 컨센서스 이루기 위한 노력 해라. 그래서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게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이지 힘들고 싫어하는 걸 다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대화에 올려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과는 뭐냐.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지는데 그런 정권과 경협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체제가 더 강화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거듭되는 북의 심리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듣는다. 네, 조명철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탈북자 가족들을 등장시켜서 지금 탈북자들을 또 협박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게 위협한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말도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협박 겸 위협 겸 하여튼 행동을 자제시키기 위한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왜 이렇게 맞불로서 탈북민들을 인신공격하는 거죠. 인신공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탈북민들의 그 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움 네.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인질이죠. 네. 그 가족들을 내세워서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막상 영상에서 동생분이 형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우리 여기서 한번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네. 얘기를 계속할까요? 예. 네, 영상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나선 거죠. 근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위협적인
국내외적 상황의 근거를 탈북자가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가해지는 인권 중심의 어떤 규탄과 제재, 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그 차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경험한 탈북민들의 증언과 그들이 적극적인 인권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면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식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그 유일 핵일 체계의 그 강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의 입을 막아라. 탈북자의 입을 막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북에 있는 이제 가족들을 이제 내가 잡고 있다.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공화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의 사랑과 배려를 많이 받아온 조명철이가 아무리 천만 가지 말을 꾸며내고 엮어대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동생 조동철의 말을 들어보자. 그 소식 두고 일체 밥도 못 먹고 다 이게 빈사지경에 처해당한다. 온 집안이. 아니 제가 무슨 인권에 대해서 논할 체면이나 있답니까? 부모, 자식